대기업 M그룹 마케팅팀 10층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턴이 온다는 소식에 직원들의 호기심이 가득했죠. 구석에서 커피를 타던 송덕순 미화팀장이 슬쩍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빗자루를 들고 나갔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고졸 신입 인턴 강민지였죠. 사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서희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녀는 M그룹 유태진 회장의 혼외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온 인턴 강민지입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죠. 오상혁 부장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 가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민지는 직감했습니다. 아, 그 고졸 인턴? 이력서는 봤어. 특별 채용이라던데. 오상혁의 말의 숨은 뜻은 명확했죠. 너 같은 건 특혜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는 멸시였어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홍나경 차장이 다가와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환영해요. 우리 팀은 화목하니까 걱정 말아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민지는 그 손길이 위로가 아닌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홍나경은 팀에서 유일한 여성 관리자로 신입 여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첫날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민지는 커피를 타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오상혁 부장의 커피는 설탕 반 스푼, 우유 한 방울이었어요. 그런데 커피잔을 건네자 오상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졸이면 커피라도 제대로 타야지. 이게 뭐야? 오상혁 부장의 외침과 함께 뜨거운 커피가 민지의 머리 위로 쏟아졌죠. 사무실이 얼어붙었어요. 갈색 액체가 민지의 하얀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댄 듯 했지만 더 아픈 건 자존심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돌리거나 모니터만 바라봤죠.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 자국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너희들에게 돌려줄 거야. 화장실에서 머리를 닦던 민지 앞에 송덕순 미화팀장이 나타났어요.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부터 사무실 청소를 하는 분이었죠. 여긴 원래 그래. 버텨봐. 짧은 위로였지만 민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송덕순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민지는 문득 저분도 나처럼 많은 것을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AI 챗봇 SARA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챗봇은 회사에서 공식 제공하는 업무 도움이었지만 민지에게는 그 이상이었죠. 비밀 일기장이자 증거 수집기였습니다. 오늘 흘린 이 커피 자국 절대 그냥 지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줄 겁니다. 민지는 블라우스에 커피 자국을 찍어 SARA에 저장했어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SKY 출신들의 웃음소리, 무시하는 눈빛, 그리고 구석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김태성 비서실장의 날카로운 시선까지. 김태성은 회장실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모든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왜 신입 인턴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을 밝혀내고야 말 거라고요.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하루하루 견디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아침 8시 출근, 밤 10시 퇴근이 일상이 됐죠. 오상혁 부장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자료 정리,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었어요. 고졸이 뭘 알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이런 말들이 민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지는 구내식당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또래로 보이는 남자 인턴이었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했어요. 여기 다들 좀 미친 거 아님? 박지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도 처음엔 적응 안 됐어. 박지훈은 마케팅팀보다 한 달 먼저 입사한 인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게 웃는 모습이었지만 민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박지훈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었죠. 식당 한쪽에서는 SKY 출신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졸 인턴까지 받아주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착한 줄은 알긴 아나. 이 정도면 사회적 기업으로 상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지훈이 그런 민지의 손을 슬쩍 보더니 작게 속삭였어요. 참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날 오후 민지는 회사 휴게실에서 송덕순 미화팀장과 마주쳤습니다. 송덕순 옆에는 경비원 윤미래도 있었어요. 윤미래는 60대 중반의 퇴역 군인으로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죠. 민지가 지나가려는데 송덕순이 불렀습니다. 잠깐 앉아봐. 차 한잔 할래? 민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송덕순과 윤미래는 민지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S그룹의 숨겨진 이야기들이었죠. 비정규직 해고, 직원 자살 사건,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절대 승진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시스템까지. 회사는 둘로 나뉘어 있어. 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 있는 사람들. 송덕순의 말에 윤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항상 아래였지. 윤미래의 목소리에는 오랜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민지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아래 있는 사람들. 그들도 이 회사의 일원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눈으로 본 S그룹은 어떤 모습일까? 민지는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나경 차장이 민지를 불렀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민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홍나경은 커피숍에서 멘토처럼 민지에게 조언을 했죠. 힘들면 언제든 내게 와. 여자끼리 도와야지. 홍나경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뱀이 먹이를 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회사 로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그 남자는 기자 이서준이었습니다. S그룹 내부 제보자를 만나러 왔습니다만 로비 직원과 실랑이 중이었죠.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돌아오자 김태성 비서실장이 민지의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지 씨 회장님께서 신입 직원 면담을 하신대요. 내일 아침 9시에 회장실로 오세요. 김태성의 말에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회장을 만난다니. 그것도 혼자서. 민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유태진 회장 자신의 친아버지를 직접 만날 기회였죠.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였어요. 회사의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유태진 회장과의 만남은 의외로 짧고 형식적이었어요. 1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함께한 단체 면담이었죠. 민지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볼 기회는 없었어요. 유태진 회장은 신입사원들을 훑어보며 기업 이념과 충성심에 대해 말했지만 민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처럼 대했죠. 회장실에서 나오는 길, 김태성 비서실장이 민지를 불러 세웠어요. 강민지 씨 입사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김태성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김태성은 서류 몇 장을 더 요구하고는 돌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박지훈이 슬쩍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보여줄 게 있어. 박지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죠. 둘은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지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박지우는 자신이 알게 된 내부자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했어요. 송덕순 미화팀장, 경비원 윤미래, 그리고 몇몇 고졸 출신 직원들이 비밀리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돕는 조직이라고 했죠. 그들은 S그룹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어. 민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야? 박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나도 그들 중 하나거든. 그리고 네가 평범한 고졸 인턴이 아니란 걸 알아.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걸까요? 박지우는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걱정 마. 내 비밀은 묻어둘게. 다만 네가 이 회사에 온 이유가 단순히 취업이 아니란 것 정도는 알아차렸어. 다음 날 밤 민지는 박지훈의 안내로 지하 보일러실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송덕순, 윤미래, 그리고 몇몇 낯선 얼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민지를 보자 긴장했지만 박지훈이 괜찮다고 했죠. 송덕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짜 회사의 모습 보여줄게. 송덕순은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S그룹에 숨겨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부당해고, 학벌 차별, 성희롱 사건 은폐, 심지어 횡령까지. 모두 날짜와 증인, 증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야. 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지. 윤미래의 말에 민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S그룹의 실체를 기록해왔던 거예요. 송덕수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 네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민지는 그들에게 AI 챗봇 SARA를 소개했어요. 이걸 이용하면 더 안전하게 정보를 모을 수 있어요. SARA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특별히 프로그래밍한 데이터 수집 도구였죠. 이들은 SARA를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본 회사의 부조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지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나경 차장이 민지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퇴근 후에 어디 가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죠. 오상혁 부장도 민지에게 더 많은 업무를 던지며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 속에 뛰어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S그룹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아래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었죠. 민지는 SARA에 새로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이 거대한 벽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상혁 부장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민지의 자리에는 산더미 같은 업무가 쌓였고 야근은 일상이 되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자료 분석 내일 아침까지 해놔. 고졸이 뭘 알겠냐만 그래도 시키니까 해봐. 오상혁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SARA에 기록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너 같은 애들 수십 명은 잘랐어. 고졸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 어느 회의 후 오상혁은 민지를 회의실에 남겨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홍나경 차장이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니? 함께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민지는 경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홍나경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민지를 데려갔어요. 와인을 한 잔 마신 후 홍나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대단해. 이 정도 견디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홍나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많이 힘들었어. 여자라는 이유로 출신 대학 때문에. 홍나경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차별을 이겨내고 현재 위치에 올랐는지.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왜곡된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 조직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홍나경의 제안이 떨어졌습니다. 난 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아. 그냥 고졸 인턴이 아니라는 것도.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까요? 민지는 표정을 감추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홍나경의 말 속에서 정보만 골라 듣기로 했죠. 오상혁 같은 사람들 언젠간 무너뜨려야 해. 나도 내 편이 되어줄게. 홍나경의 말은 달콤했지만 민지는 그 안에 독을 느꼈어요.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홍나경은 민지를 시험하고 있었죠. 다음 날 박지훈이 민지를 불렀어요. 어제 홍나경과 만났다며?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심해. 그녀는 표리부동해. 겉으로는 멘토 코스프레하지만 뒤에선 오상혁과 한통속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너 도대체 누구야? 박지훈의 질문에 민지는 잠시 굳었습니다. 박지훈이 계속했어요. 내 이력서 뭔가 이상해. 내가 좀 알아봤거든. 민지는 침묵했습니다. 박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래도 난 내 편이야. 내가 과거에 가짜 스펙으로 취업했다가 들통나서 인생이 망한 적이 있거든. 그 마음 이해해. 그 순간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성 비서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강민지 씨,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와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김태성이 무언가를 발견한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복도에서 김태성과 오상혁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지나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었죠. 오상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강민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내 자리는 오래가지 않을 테니까. 민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송덕순과 윤미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송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도 뭔가 눈치챈 거야. 더 조심해야 해.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였어요. 증거 수집을 서둘러야 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태성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태성은 차가운 표정으로 민지를 맞이했어요. 강민지 씨,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민지의 입사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학력 사항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민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김태성이 계속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조사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죠.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는 긴급하게 하위 네트워크 멤버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보일러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죠. 송덕순, 윤미래, 박지훈, 그리고 새로 합류한 몇몇 고졸 출신 직원들까지. 민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성이 내 정체를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 이제 정리해야 할 때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송덕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우린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자료를 모았어. 이제 행동할 때야. 윤미래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상혁 부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야.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증거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부당해고 문서, 학벌 차별 이메일, 고졸 직원들을 상대로 한 모욕적 발언 녹음까지. 모든 것이 SARA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민지가 물었죠. 박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해. 이런 증거들은 개인적 일탈로 치부될 수 있어. 우리에겐 조직적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 모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송덕순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2년 전 신입사원 자살 사건 기억나? 회사에서 사고로 위장했지만
송덕수는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건 그 직원의 일기야.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누가 그를 그렇게 몰아갔는지 모두 적혀 있어. 민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갖고 계셨던 거예요? 송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 아이 내 조카였어. 회사에서는 모르게 했지만 방 안이 침묵에 빠졌어요. 민지는 이제 이것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죠. 다음 날 민지는 모든 증거를 SARA 서버에 암호화하여 업로드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공개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홍나경이 갑자기 민지를 불렀죠. 옥상에서 잠깐 얘기 좀 할까? 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홍나경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다 알아버렸어, 강민지. 아니, 서희라고 불러야 하나? 민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홍나경이 웃으며 계속했어요. 유태진 회장의 숨겨진 딸, 그리고 네가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까지. 내가 회장님께 먼저 말하면 어쩔 건데. 홍나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능력이 없는 고졸이면 조용히 살아야지. 누가 이런 회사에 다니래? 홍나경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여직원이면 그래도 예쁘게라도 좀 해야 팀에서 살아남지. 네가 살아남을 구석이 뭐가 있니? 민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홍나경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걸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지훈이 나타났어요. 민지야, 여기 있었구나. 회의 시작해. 박지훈은 자연스럽게 민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홍나경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박지훈이 속삭였습니다. 다 들었어. 걱정 마. 우리가 홍나경의 비리 증거도 확보했어. 민지는 놀랐죠. 언제? 박지훈이 미소 지었어요. 송덕순 팀장님이 오래전부터 홍나경을 주시해 왔어. 그녀가 신입 여직원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오상혁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모든 증거가 있어. 그날 밤 김태성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민지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럴 수가. 김태성은 자신의 태블릿을 열어 어떤 사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민지의 얼굴과 젊은 시절 유태진 회장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김태성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세 사람의 눈매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그럼 그녀는? 김태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지가 회장의 혼외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과 민지가 이복 형제라는 의미였죠. 김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10여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김태성은 오상혁과 홍나경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민지에 대해 알아낸 게 있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두 사람에게 전했죠. 하지만 자신이 민지와 형제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상혁과 홍나경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회사에서 그녀를 몰아낼 수 있겠군요. 오상혁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홍나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부 고발자의 회장님의 사생아라. 이보다 더 좋은 스캔들이 있을까요? 김태성은 망설였지만 결국 두 사람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복 동생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과 알 수 없는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사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고졸 인턴이 사실은 회장님의 사생아래. 경영권을 노리고 잠입한 거야. 민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직원들의 시선 속에 갇혔습니다. 속삭임, 수군거림,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 민지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다음 단계로 그들은 기자 이서준을 불러들였습니다. M그룹 내부에 중대한 스캔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오상혁이 건넨 자료를 받아들었죠. 고졸 인턴, 사실은 신분 세탁한 혼외자, 경영권 다툼 시작.
다음 날 아침 이 헤드라인이 여러 온라인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민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의 비밀이 어떻게 밝혀진 건지,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그때 박지훈이 민지를 찾아왔어요. 괜찮아? 다들 미쳐가고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봐. 내가 누군지 다 알려줬어. 박지훈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싸워야 할 때야. 박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스펙으로 취업했다가 발각되어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 그리고 그 후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난 내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했어. 하지만 넌 달라. 넌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려 했잖아. 박지훈의 말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송덕순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여긴 원래 이런 곳이었어. 근데 이젠 네가 바꿔줘. 우리도. 너랑 함께 용기 내볼게. 송덕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매일 흔들렸지만 누군가는 이 바닥의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USB에는 오상혁, 홍나경, 그리고 김태성까지 연루된 모든 비리의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M그룹 본사는 전에 없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는 전 직원 긴급 미팅이라는 공지가 붙었어요. 9시 정각 대강당은 전 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태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단상에 올랐죠. 오상혁과 홍나경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서려 있었어요. 김태성은 다른 두 사람보다 한 발짝 뒤에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태진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회사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우리 S그룹의 신뢰를 훼손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상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 주범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객석의 민지를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됐죠. 강민지, 아니 서희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녀는 회장님의 사생아로 경영권을 노리고 우리 회사에 잠입한 스파이입니다. 홍나경이 덧붙였어요. 그녀는 거짓된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와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억눌렀죠. 그때 송덕순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송덕순 뒤로 윤미래, 박지훈,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어섰습니다. 모두 미화팀, 경비팀, 그리고 고졸 출신 직원들이었죠.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송덕순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대형 스크린에 SARA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SARA 프로젝트 진실을 공개해. 송덕순의 명령에 SARA가 응답했죠. 프로젝트 진실 공개합니다. 스크린에는 지난 수년간 M그룹 내에서 일어난 모든 비리, 갑질, 차별 사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나타났어요. 오상혁의 횡령 증거, 홍나경의 여직원 학대, 부당해고, 자살 사건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유태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상혁과 홍나경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숙였죠. 이때 객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저는 기자 이서준입니다.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상혁 부장의 지시로 강민지 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서준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상혁과 홍나경이 언론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었죠. 대강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침묵했던 희생자들의 눈물이었죠. 민지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강민지이자 서희입니다. 회장님의 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경영권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진실을,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혼외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밑바닥이 바로 진짜 미래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유태진 회장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부정할 수 없는 닮은 눈매, 그리고 25년 전의 기억.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신도 학벌도 성별도. 이제 그런 걸로는 아무도 울지 않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지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직원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그들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상혁과 홍나경은 창백한 얼굴로 퇴로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비원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죠. 김태성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강민지 아니 서희 씨의 이복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가담했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성이 계속했죠. 저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김태성은 민지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동생아. 유태진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어요. 오늘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과오도 이 회사의 어두운 면도. 회장은 민지를 바라보았죠. 내 딸, 서희. 네가 보여준 용기에 감사한다. 이제부터 N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될 것이다. 다음 주 N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상혁과 홍나경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김태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봉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학벌 차별 금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 서희로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녀는 새로 신설된 윤리경영팀의 책임자가 되었죠. SARA는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의 윤리감시 시스템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익명으로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지훈이 서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빠. 하지만 행복해.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죠. 박지훈이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약자와의 연대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증명했어.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빛났어요. 세상에는 N그룹 같은 회사가 더 많이 있었고 그곳에도 변화가 필요했죠. 서희와 박지훈은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출근길에 송덕순을 만났습니다. 이제 미화 팀장이 아닌 직원복지위원회 대표가 된 송덕순이었죠. 송덕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진짜 우리 회사다. 이제 다 같이 살아보자. 서희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한 어떤 변화도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죠.